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찬 자리에서는 국제 질서가 흔들릴 정도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행정통합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책과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 당장 뾰족한 대책이 이 점심자리에서 나오진 않더라도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 정쟁의 모습을 잠시라도 벗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약속 당일에 취소를 한 겁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만 생각이 다르면 만나서 얘기라도 해봐야 실마리가 보일 텐데요. 지금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 암울한 경기 침체 장기화 때문에 다가오는 설이 설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보내준 한 표의 무게 때문이라도 오늘 만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영수회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당일 약속 취소는 일반인도 안 하는 큰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개최 200여일을 앞두고 있는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준비 상황들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2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 출발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뉴스입니다. 먼저 철강산업 부진 여파로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이어서 이번에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의를 열고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회는 철강과 연관 산업의 업황부진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1년간 신규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여수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기존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도 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요, 여수시도? 네, 맞습니다. 광양은 철강 산업 악화로 관련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석유화학 업황 부진 영향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광양 입장으로 좀 볼까요? 네. 이번 지정으로 광양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또 직업능력개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과 수준이 우대가 됩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좀 길긴 한데 아무튼 또 이 밖에도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확대 적용에 따라서 이전 증설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에 월 통상임금의 3분의 1 이내에서 최대 절반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노동부는 지정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를 하고요. 기존 지역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수가 6개월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네. 여수의 연장에 이어서 광양시도 신규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진흥원 유치를 놓고 전남, 경남, 대전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고흥이고요. 경남 사천, 대전시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기관은 정책개발과 사업기획,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 업무 전반을 전담해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가 될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요. 내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규모와 위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등을 확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진흥원 설립은 2028년부터 본격 추진이 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을 통해 기관 설립 구상이 알려졌는데 그 이후 아직 우주항공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고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데 순천도 사실은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만큼 아직 어디에 세워질지 발표가 되지 않은 만큼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세워야 합니다라는 좀 전략을 각각 세우고 경쟁에 뛰어들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인 고흥구는 이달부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또 포럼을 통해 유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네.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사천? 네, 사천이죠. 우주항공 생산망과 연구기관이 풍부한 우주항공산업 최대 집적지를 부각하면서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경남도 의회도 최근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을 했거든요. 과학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우주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첨단 기업, 핵심 부품 제조 기업이 밀집한 우주산업 최적지임을 내세우면서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순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 부서당 지금 협의를 하면서 순천과 고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할 경우에 관련 기업이나 기관 이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어디에 설립될지 결정이 안 난 만큼 그 전까지 각각의 지자체에서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저희가 풍력발전기 안전사고 관련해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전남도가 전수 점검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화재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전남 도내에 설치된 육상 풍력 발전 단지는 모두 20개소 45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예. 이 밖에도 여수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2개소가 있고 각각 상업 운영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7개 단지로 가장 많습니다. 발전 기수만 하더라도 100여 대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여수나 순천 등 각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화순에서 풍력 발전기 꺾임 사고가 발생해서 최근 제조사 조사 결과 회전 날개 블레이드 파손부가 좀 균열이 생기면서 중간부가 꺾여 전도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는데요. 그래서 전남도는 오늘 긴급하게 오늘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이번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이런 풍력 발전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거기가 해외 독일 지멘스랄지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예. 다만 전기안전관리법을 보면 풍력 발전기 타워와 지지 구조물의 안전 책임은 발전 사업자에게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건데 예. 다만 3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정기점검은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는 겁니다. 발전 사업자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발전 사업자는 민간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각각 다른가요? 각 풍력 발전기마다?
네, 다 다릅니다. 음. 어떤 지역 같은 경우 보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뭐 한수원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발전 사업자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 지역의 수건 사업인 전남의 의대 신설하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순천대학교 통합 찬반 투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마찰들 때문에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순천대, 목포대, 또 대학 통합, 그리고 이어서 국립의대 신설까지. 자, 그런데 우선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대 신설과 그리고 100명 정원 배정하겠다라고 못을 박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제 줄여서 보정심 이렇게 말하는데, 예. 이 그저께 이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즉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68명. 이 가운데 2030년부터 신설하는 의대에 정원 100명을 배정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신설하는 의대는 즉 의대가 없는 지역에다가 이제 신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이게 따지고 보면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거든요. 광역단체 중에서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 있고, 왜 지역을 좀 명시하지 않았냐, 좀 이런 궁금증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러게요. 전남 의대라고 딱 명시를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상 지금 대학이 통합 절차를 밟고 있고 전남 통합대학이 출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브리핑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참석한 기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대체. 근데 아직 뭐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대학과 지역을 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가름했습니다. 하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남 의대를 가리키는 얘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니까. 지사까지 나서서 이제 환영의 입장을 내고. 정확히 브리핑을 했으니까요. 전남 의대 100명 배정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국립대 형태로 2030년과 31년에 신설 대학에 2년 동안 한 해 100명씩으로 배정을 한다라고까지 나왔는데, 그럼 30년부터 시작인 거고 일단은 2년짜리 그 계획과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보정심에서 발표한 거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의료 인력 양성 계획이거든요. 예. 이제 2030년에 정원 100명이 실제로 만약에 배정된다면 예. 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뭐 5년 네. 10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7년, 8년, 9년까지 늘리고 새로 신설되는 건 30년부터 네,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 의사 전형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 지역 의사 전형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말 그대로 이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이 지역 필수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대랑 조선대의 의대 정원이 예. 뭐 62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학비와 실습비, 생활비 정도를 지원받아서 이 금전적 부담 없이 의대 6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돈을 지원받고 이제 네. 의사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요. 그 10년 복무하고도 이제 지역을 떠나지 않게 각종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는 최소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의대 정형이고 이제 어찌됐건 지역에 계속 정착하려면 그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이 있어야지 지역에 정착하는 게 쉽기 때문에 또 이제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지역 의사 하다가 또 이제 서울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고를 좀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대 진학을 위해서 중학교부터 지역으로 뭐 유학을
네, 보낼 것이 뭐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뭐 학원가에서나 네. 이런 학부모 사이에서 막 돌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으로 좀 연결하는 뭐 광주의 봉선동이라던가 예. 아니면 또 이제 그런 학원이나 또 학군 좋은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좀 들썩들썩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이런 건 또 나중에 좀 더 취재를 해서 좀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의무 복무인 거고 10년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정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문의만 이렇게 10년 동안만 있다가 바로 뭐 떠나버릴 것인가는 네.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일단 지역 의사제라는 것은 그렇고 자 그럼 신설되는 전남 의대 또한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래요?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는데 이 만약 전남 국립의대에 뭐 정원이 100명이 배정됐다면 이 다른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만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비율의 그 비율은 추후에 논의가 더 돼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남 의대 신설을 전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걸 전제로 정부가 공식 정원 배정을 했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절차가 이에 맞게 잘 이루어져 가야 할 텐데 이거 통합대학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순천대학교 이제 재투표를 거쳐서 이제 통합 절차가 다시 시작이 됐죠. 정말 예. 그때도 전해드렸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제 양 대학이 이제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교육부가 하는 이제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이 심사가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20일쯤에 14차 통폐합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쟁점 사항들이 합의이 된다면 이 대학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는 절차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통폐합 심사위에서 교명을 확정하고 또 대학 본부를 어떻게 어디다 둘 건지를 확정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큰 이제 이슈거든요. 예. 이제 현재 논의되는 거는 이 순천과 목포 캠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한 곳 중에 통합대학 본부를 만약에 뭐 목포가 가져간다. 그럼 다른 한 곳에는 뭐 순천에는 의대를 두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돼가고 있답니다. 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제 저도 이제 좀 뭐 지역민으로서 또 기자로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좋을까요? 뭘 가져갈지가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이제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아직도 이제 의견 수렴하고 있고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의대가 이제 한 곳으로 가져간다면 이제 통합대학과 의대가 출범한다면 이제 예. 부속병원은 이제 500병상 규모로 순천과 목포 둘 다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병원은 동부 서부 각각 설치를 하고 대학 본부가 들어가는 지역인 아닌 지역에 의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본부가 들어오는 게 지역민 입장에서 좋을지 의대가 들어오는 게 좋을지는 선뜻 뭐 당장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운 뭐 지역민 입장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뭐 예. 공식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의대가 만약에 설치가 돼도 정원이 100명이잖아요. 예. 뭐 50-50을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뭐 1, 2학년은 뭐 순천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뭐 3, 4학년은 또 뭐 목포에서 교육을 받고 뭐 그런 방안도 논의됐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한 건가요? 네, 약간 효율성 떨어질 것 네, 같은데. 효율성 때문에 예. 이제 뭐 어찌됐건 또 명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이거는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2월 내에 그 정리돼야 하는 쟁점 사항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명도 그렇고요. 네. 자, 근데 전남에서는 계속 개교 일정을 원래는 2027년에 하기로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1년 미뤘다가 지금 2028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하기에 정부의 발표는 2030년부터 100명씩 정원 배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2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아무리 좀 절차를 빨리 밟아도 이 전남이 원하는 게 아닌 이제 2030년 정도에나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만약에 이번 4월 달에 의대 정원 배정이 확정되고 내년 3월에 이제 만약 2027년 3월에 통합대학에 출범해도 이제 교수진을 구하고 시설을 이제 또 신축을 하고 이 교과 과정 또 개발하는 과제가 이제 엄청 많은 건데요. 예.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의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만큼
준비 기간이 길고 이 준비할 것도 정말 많다고 해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경영학과를 만드는 것과 이제 의대를 만드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르다. 약간 그런 얘기인데 이 교육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플랜으로 짜둔 게 이제 27년에 개교를 하면 28년 8월쯤에 이제 예비 인증을 신청을 하고 그동안 이제 서류나 이런 시설 같은 걸 다 구비해서 신청을 하고 29년 4월 달에 인증을 취득한다. 그리고 2030년에 개교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하나를 이제 신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설들도 필요할 것이며 교육 커리큘럼들, 교수진 구성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기는 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자, 그럼 앞으로 가장 전남 국립의대가 자리 잡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런 절차들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의대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이제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하는 게 이 대학병원일 것 같아요. 부속병원을 한 군데다 둔다고 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듣기로는 이 대학병원 한 개 짓는데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이 순천 목포 둘 다 지으면 거의 요즘에는 건축비도 올라서 1조 정도까지 돈이 들 텐데 이 돈을 전남도와 정부 지원으로 이제 감당이 가능한지가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이것도 이제 좀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사안 같은데 이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 목포의 뭐 시립병원이라든가 전남 순천에 있는 이제 공공의료원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아낄 들기 수 있으니까. 때문에 돈이 좀 아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번 정원 배정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시작 단계이고 이 의대 또 대학병원 문제는 향후 이제 10년, 20년간 지역의 큰 현안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관련 소식도 계속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의 주제입니다. 어느덧 세계 섬박람회 200여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전반적인 준비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섬박람회의 실질적인 준비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요즘 진짜 바쁘시죠? 예, 무척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하루하루. 이제 박람회가 20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현재 박람회 일단 행사장 공정률부터 보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한 50% 수준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현재 돌산 진모지구의 주 행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반 공사는 이제 한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행사장 부지 정비와 배수시설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네. 기반 인프라 구축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 무대는 현재 기초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7개 전시관은 오늘 3월에 착수가 들어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건물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직까지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많은 분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주고 계세요. 좀 들려오시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예전에 2012 엑스포 때는 아마 행사 시작 전부터 건물이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또 인프라 시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견뎌봤을 때 시민들이 걱정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 행사에 맞춰서 모든 시설들은 계획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섬박람회의 랜드마크
루미 아일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조형물이고 어디에 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비츠섬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진모주구에 저희들이 주재관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한 가로 세로 한 40m에 높이는 한 20m의 섬을 모형을 하는 랜드마크 시설이고요. 지난 1월에 이제 착공을 했고 네. 현재 집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네. 파일 기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경관이라든지 조명, 연출 시설들을 해서 네. 아마 7월 초순이면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뭐 약간 건물 같은 거예요? 그냥 조형물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사면체로 만들어서 네. 외관에 미디어 아트 시설을 해가지고요. 우리 말하는 섬의 상징성을 미디어 아트로 볼 수가 있고요. 내부에는 네. 아날로그와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예. 우리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0여일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좀 제일 집중해야 할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을 7월 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8월 한 달 동안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 있다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걸 보완해서 9월 5일에 완벽한 모습으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완공을 한다를 목표로. 네. 예, 지금 일단 참여 국가 보니까 세계 25개국 정도가 참여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30개국.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뭐 그리스, 프랑스, 일본, 뭐 마다가스카르 등 25개 국가가 또 참여를 했고요. 또 유니세프라든지 세계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막이 이제 가까우면서 다른 국가들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뭐 이탈리아, 트리키 등 국가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3월 말이면 저희들 목표인 30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참여 국가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D-200일 시민 참여 주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참여 주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 좀 선박람회를 알리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시민 참여 주간은 단순한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선박람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수시에서 시청하고 각 읍면동에서 시민단체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부인의 여수시 지회에서는 선박람회에 대비한 물가 안전 캠페인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흥국상가 상인회에서는 뭐 응원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 농수축협에서는 기념 주간에 특별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펼쳐서 선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참여하는 뭐 시민 단체들은 뭐 상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선박람회에 대해서 또 알고 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는데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 할인 판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농협 로컬 푸드랑 연계한 거라고요. 네, 아마 지난 9일부터 명절 연휴가 되는 이제 15일까지 7일간 이제 농협에서 농수 특산물 특별 할인과 이벤트 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반응이. 아무래도 이 이벤트가 설 명절과 연계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각종 홍보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선박람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좋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명절만큼 또 이렇게 여수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모일 때가 또 있겠습니까? 이번이 좀
중요한 기회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 또 기승객을 맞이하는 역이라든지 또 터미널 이런 데서도 섬박람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부터 섬 박람회입니다. 그만큼 관람객들뿐 아니라 섬에 살고 있는 실제 거주민들, 이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행사를 함께 즐기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이제 섬 박람회는 섬의 가치와 매력, 또 문화와 역사, 미래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박람회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주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부 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우리 섬의 일상과 식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문화라면 음식들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 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예. 이제 트레킹이라든지 캠핑을 또 즐기고요. 또 낚시라든지 또 특히 섬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부녀 회장님과 함께 섬 음식을 만들고 네. 또 이장님과 함께 낚시를 체험한다든지 오. 또 해산물을 뭐 채취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이제 섬에 머물면서 섬 밥상을 체험하는 1박 3식 뭐 힐링 밥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위하고 네. 여수시가 이제 섬 주민들과 이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네.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또 앞으로 운영할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네. 특히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최근에 여수시가 예. 섬하고 기업이 상생 관광 프로젝트를 중앙의 공모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섬과 기업이 상생 협력을 구축해서 예. 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오도에서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홈스테이라든지 홈다이닝, 낚시 이런 이제 섬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체류하고 또 마을 그 여러 가지 문화를 교류하고 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도 하면서 네. 요즘 워케이션도 아주 핫한 관광 형태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자, 박람회 기간 동안 약 3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가장 중요한 건 여수 시내 특히 뭐 주 행사장이 있는 돌산 진모지구 같은 경우에 돌산의 그 교통 혼잡 문제 그리고 여전히 숙박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주말에는 너무 돌산 복잡해요. 쪽이 예. 상당히 복잡한 게 여수에 계신 분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의 교통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돌산의 시내버스 노선을 하나 추가로 더 신설하고요. 또 시내버스를 지금 한 105번 운행하는데 예. 138회까지 늘려서 운행을 하고요. 또 박람회장 주변에 예. 약 한 8,200여 면의 이제 주차장을 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시 주요 권역별로 예. 셔틀버스를 뭐 주중에는 30대, 최대 주말에 60대까지 운영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박람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한 진모지구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네. 주중, 주말 탄력적으로 교통 통제를 실시할 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 교통 통제까지. 예. 그리고 이제 또 주 행사장에 또 해상으로도 여객선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방안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국동항이라든지 예. 세계 박람회장에서 예. 진모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려서 바로 배 타고 행사장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박람회 기간 중에 예. 한 10번 정도의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객들은 내려서 배를 타고 뭐 지모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되겠죠. 숙박 문제는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여수는 2012 세계의 박람회를 계기로 네. 숙박, 교통, 음식 다양한 인프라가 이제 확충됐고 특히 여수에는 하루에 5만 명 이상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5만 명 충분합니까? 네. 하루에? 네,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예. 숙박 환경을 좀 잘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들과 협의를 잘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 요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바가지 이런 거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상치를 지금 300만 명이라고 잡고 계시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관람객이 와야 이른바 손익 분기점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총 목표 관람객 수는 300만 명, 내국인이 291만 명, 외국인이 한 9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이 손익 분기점을 본다고 하면은 한 유료 관람객의 약 35%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5만 명 정도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관련해서 지금 티켓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9월 5일부터 네. 시작됐죠.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또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 지난해 판매 목표는 달성했고요. 오, 그래요? 예,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 예. 기업, 사회단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접촉하고 있고 또 네. 이런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전국 단위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또 현장 체험 학습 이런 부분들을 적극 여수로 유치하려고 올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박람회와 함께 예상되는 경제 파급 효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한 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된다면 한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한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숫자보다도 중요한 거는 네. 아마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번 선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섬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이제 마련하고요. 특히 이제 섬의 관광 인프라가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 여수가 남해안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또 활력이 돋고 또 우리 섬 박람회가 만들어가는 인프라 콘텐츠를 통해서 예. 앞으로 우리 여수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큰 자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시설 사후 활용 문제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 문제로 지역사회가 또 시끌시끌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 섬 박람회장 시설 사후 활용 문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철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까지. 예, 저희들은 섬 박람회 기획 단계부터 예. 박람회 시설 활용 계획을 고려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박람회가 끝나면은 일부 시설은 철거되지만 랜드마크, 섬 테마존, 아트포도존, 또 열린 문화공간은 계속 존치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박람회가 끝나면 네. 그 야간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을 문체부 사업으로 한 120억 원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끝나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사후 활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이제 막 착수를 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후 활용할 계획인가 소통하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게 우리 총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라디오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섬 박람회는
전라남도 여수는 물론이고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지자체, 나아가 섬을 가진 세계 도시와 국가들이 모여서 치르는 국제 행사입니다. 섬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면 물론 여수의 섬 그리고 세계 섬들의 매력과 가능성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아마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박랩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설 명절 고향을 찾아오는 가족 친지들에게 올가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를 꼭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200여일 동안 또 섬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한단희 여사님, 어이 싸움 났어요, 싸움. 아유 싸움이 났어. 어디서? 여기 보세요. 지금 SNS에서 광양시장이랑 순천시장이랑 불꽃 튄다니까요. 아니, 통합하면 동북권은 첨단 소재, 우주, 수소 산업벨트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 유치를 놓고 중심은 우리다, 전략 거점은 여기다 이러고 지금 서로 주장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가만 보자. 순천시장은 쬐까매라도 그 순천에 가깝게 하려고 해령면 짝에다가 맹글자 하고, 네. 광양은 이미 2차 전지 특화 단지 맹글라고 하는 곳에다가 왜 끌고 갈라 그냐. 이 면적도 딱 좋은 율촌 이산단에다가 맹글자 요라면서 싸우고 있구만. 맞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왜요? 아니 그 정부에서 요 통합을 한다고 했었냐. 현재 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조율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중에서도 요 가까운 지역끼리 싸움을 했으면 어째? 사실 요즘 어딜 가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이야기뿐이잖아요. 아마 특별법이랑 행정통합 법안이 같이 묶여서 심사 중인데 정부가 특례가 많다고 난색이더라고요. 그게 말이다. 요 행정구역을 가르고 또 모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전남 광주 특별법에서 386개 특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119개가 수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제가 어떻게 잘 아냐고요? 응.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봤더니 숫자가 다 외워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똑똑하다. 아이 그게 말이다. 요 정부랑도 일이 야구할 것이 많은데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해대면 어쩌냔 말이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요것이 어떤 상황인가 나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 네? 옛날 옛적에 갑자기 한양서 전라도 요짝에다가 황금솥을 하사하겠다고 소문이 났어. 가까운 두 마을의 대장장이 둘이서 아궁이가 마련돼 있는 우리 마을에 올 거라고 설레발을 쳤었네. 우리 마을 아궁이가 황금솥에 딱 맞습니다. 아궁이가 큰 정원 위에 있어서 불 때우기도 딱 좋습니다. 황금솥이 우리 마을에 오면은 황금 불고기로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황금솥은 우리 마을에 주기로 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딜 넘보나? 에이구 순진하기는. 그쪽 마을 화덕은 이미 다른 가마솥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넓은 광야가 보이는 화덕이 황금솥에 딱 맞아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혀를 찼어. 아휴, 아니 솥이 온다고 한양서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닌디 솥을 만들 쇠붙이 한 덩이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솥뚜껑 열어놓지 궁리만 하고 앉아있네. 맞아. 어. 결국에 이 두 대장장이는 서로 집 앞에다가 여기는 황금솥 유치 예정지라는 요 깃발만 여러 개 꽂아둔 채 오늘도 이 망치질 소리보다 더 크게 고함만 내지르고 있더라. 야, 이거 이야기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황금솥 이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그래, 요 밥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없는데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요 밥그릇 깨지면 어쩔겨. 아유, 그러니까요. 동북권 내에서도 어디다가 주냐 요라고 싸웠삼은 통합이 된다고 한들 잘 될 리가 있겠냐. 정작 밥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요 밥을 먹을 수는 있는지 요것이 어떤 밥인 건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 알고는 있어.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2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날이 조금 풀린 것 같다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내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 계속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시면 여수가 아침에 2도, 순천 광양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여수가 12도, 순천 15도, 광양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순천 광양 한낮 기온은 17도, 일요일은 광양에 18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